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미중신의 무역 협상 낙관론과 그리고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성향 속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셧다운에 대한 상태가 지속화되면서 장기화되면서 이제 2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와 경제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조금씩 투자 심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재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한편 오늘부터는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는 금융주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또 알코아와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9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신세계 힘차게 문을 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장은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항상 월요일은 좀 조용한 장이지만 금요일까지 끝난 그림들 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꿈틀꿈틀 거리는 장들이기 때문에 좀 잘 분석하고 일주일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점검하는 날이겠죠. 네. 자, 오늘 또 잘 이정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장마다 선재 마스터님 함께 하시잖아요. 네. 매일마다 또 스타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오프닝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락스타 같다고 그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방금 네. 리딩하고 출발하기 전에 손댄 네. 거라서요. 네. 처음 보신 겁니다. 그러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또 헤어스타일과, 스타일 또 챙겨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 탄탄한 전략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현재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2576.50포인트로 0.75%의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비교해서는 더욱더 하락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6553.25포인트로 0.94%의 하락세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2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1.1521 선으로 0.10%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300달러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1,290달러 초반과 후반대 라인에서 움직입니다. 현재도 0.25% 상승으로 1,291.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의 고가 확인하시면 1,296.6달러로 1,300달러를 또 도달하지 못한 가격대입니다. 좀 소폭 작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골드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일단 심리적인 가격대 라인인 50달러대 주변에서 좀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하락 마감이 되면서 51.70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도 1% 넘는 하락으로 51.13달러로 1.08%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간에는 지수 자체는 양 지수 모두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엔 1,290달러대 라인. 유가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51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2달러, 53달러 부근만 가면은 바로 또 매도 물량 속에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구간의 모습인데요. 자, 주말 새에서도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셧다운 사태가 이제 23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 소식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구체적인 이슈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텐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박나경입니다. 네, 주말 새 많은 뉴스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소식 전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할 것이라고 크레디트 스위스가 진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인데요. 물론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지만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는 노딜에 대해서는 시장 관심이 너무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또 부정적인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보다 지금 현재도 미국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고요. 또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은 명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더욱더 애쓰고 또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할 것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셧다운 23일째 지금 최장 기간의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탓을 민주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선포는 잠시 유보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결정에 달려 있다면서 끝까지 지금 굽히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이 미국 국민들의 55%가 이 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최대 한 번밖에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또 빠른 시일 내, 즉 3월 금리 정도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라면서 지금 페더레이티드 인베스트의 지금 전망 소식을 CNBC가 전했습니다. 올해 금리를 한 번 올리거나 동결할 것으로 본다라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셧다운이 꼬박 지금 3주를 넘어가면서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그냥 국민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지금 항의하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1분기 GDP를 2.2% 전망을 했고요. 작년 성장률 추정치인 3.1%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셧다운이 더 장기화된다면 이 수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8만 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일시 휴가에 돌입을 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액이 주당 10억에서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2만 명의 필수 인력들은 무급으로 지금 현재 일하는 상태고요. 네, GDP 증가율은 0.1에서 0.25%포인트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원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이런 목소리부터 잠재워야 된다는 의견이 더 커지고 있고요.
미국 경제와 기업 이익의 성장세가 지난해 고점을 찍었지만 경기 사이클에서 여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도이체 방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S&P가 지금 S&P 기업들의 올해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지난해 말에 급변 장세에서 한숨 돌려도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S&P 기업들의 지난 4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15.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요, 이런 수치 자체가 지난해보다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내놓고 있는 만큼 또 좀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이체방크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강세장을 점쳤다는 소식이고요. 또 펀드 스트레이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공동 창립자의 발언인데요. 올해 S&P 지수가 17% 정도 뛸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저가 매수 전략을 추천을 했습니다. S&P가 두 자릿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저가 매수 전략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연말 S&P 지수가 2,835까지 뛸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2018년에 이런 증시 약세는 1962년과 또 1987년 강세장 도중에 주가가 하락했던 때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시티 리서치는 아직 미국 증시 강세장이 건재하다면서 저가 매수 전략을 역시나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시티 리서치의 약세장 조기 경보 체크리스트 항목 18가지를 공개를 하면서 아직 미국 증시는 탄탄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시티 리서치의 약세장 조기 경보 체크리스트는요, 글로벌 증시 밸류에이션, 미국 일드 커브, 시장 심리, 기업 움직임, 수익성, 대차 대조표 및 크레딧 시장 이렇게 6가지로 나뉘면서 항목들 세부적으로 18가지로 재분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또 미국 증시를 탄탄하게 전망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AB 번스타인은 올해 미국 증시 승리 전략으로 S&P 500 편입 기업 중에 부진했던 종목에 투자할 것을 추천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지난 30년간 효과를 보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지난 12개월 동안에 S&P 종목 수익률 기준 하위 3분의 1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타당한 정도의 밸류까지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종목을 걸러내고 투자해라 라는 조언을 역시 내놨습니다. 이 전략은 1985년 이후 연평균 2.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다만 지난해에는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살 때는 실력을 발휘하지만 팔 때는 성과가 부진하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라고 미국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평가를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요, 5년, 10년, 15년 단위로 봤을 때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살 때만 고수고 팔 때는 하수다라면서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달러 위안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면서 미국 증시 강세를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위험 선호 움직임의 강화를 지금 뜻하고 있다라면서 증시가 오르막을 걸을 것으로 예견을 했고요. 기술적으로 달러 위안 환율이 하락할 태세라며 환율이 더 떨어지는 것은 미국, 중국의 이 무역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강조를 했고요. 최근 달러 위안 환율은 작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달러 위안 환율의 궤적이 추세 하락을 의미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2월 중국의 수출이 예상과 달리 감소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수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전반적인 경기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많은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무역 전쟁 여파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고 밝혔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2.5% 증가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수출은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감소폭은 2년 내에 가장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모하메드 바르킨도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 사무총장이 미중 무역 전쟁이 원유 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역 전쟁의 장기화가 이제 오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요즘 미국 외에 중국과 인도가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는 가장 전망이 밝은 곳이다라고 이야기 내놨습니다. 무역 전쟁이 중국 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면 그 충격파가 아시아 나머지 국가들을 확산하면서 원유 수요가 줄고 또 오펙 원유 생산국의 수익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18.6%를 사들이면서 세계 가장 큰 원유 수입국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이 중국의 경제 상황을 그래서 더욱더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이 영국의 그 브렉시트 탈퇴 시점 이 부분을 이제 최소 7월까지 연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를 내놨습니다. 3월 29일 이 브렉시트 데드라인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내려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국이 수준의 50조항의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 15일 영국 의회는 메이 총리가 제출한 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월 29일이라는 시점까지는 여러 가지 타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경기 쪽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박나경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감사합니다. 자, 일단 박나경 캐스터의 외신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계속해서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추가적인 소식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죠. 네, 잠시 저희가 음성이 좀 고르지 못해서 방송상 안에서도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서 외신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대부분의 외신 쪽에서는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OECD 경기 선행 지수 자체로는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경기 둔화를 좀 시사한 상황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주가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가 있고 넷플릭스가 좀 중요한 것이 기술주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시티은행 쪽에서는 시티그룹 쪽에서는 4분기 매출 부진 속에서 개장 전 1.2%의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개장 이후에 또 구체적인 소식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마 선임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된 상황입니다. 최장기 셧다운에 대한 부담이 함께 엮이고 있는 가운데 이 실적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이어갈까요?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2월물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오펙과 사우디 감산 의지의 지속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현재 $50 초반대 움직이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지수를 비롯한 나스닥까지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자체로는 앞서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큰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10분 전인 현재 마스터님의 먼저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이에요. 자, 지금 1% 정도 빠지고 있는 가격대 속에서 마스터님이 지금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네, 먼저 전반적인 해외 선물 말씀드리자면,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돼서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눌린 아이들 아래 구간들 지지력 테스트에 그다음 윗 구간 1차, 2차 어느 구간이 막히는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직 저가에서 되돌림을 좀 보고 메인은 이제 저가에서 반등을 노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 시 매도를 보겠죠. 전반적으로 그림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다들 매도 관점을 드렸었고요. 크루드 오일하고 유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하러 오기 전부터는 매수를 드렸습니다. 이제 한마디에 그다음에 두 파동이 끝난 상태에서 오늘 반등을 보는데 중요한 건 이거다. 2583지수, 그러니까 2580지수 위부터는 다시 재매도를 노려봐도 좋으나 얘네들이 고민하는 건 둘 중 한 가지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띄어서 매도 강점을 가질 건지 아니면 이 반등이 오늘 여기까지 성공을 할 건지다. 그래서 지금 오기 전에 크루드 오일하고 다 갔습니다. 아까 이따가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관점 중요한 건 이거죠. 하방 경직이 걸린 상태에서 멈춰서 이 구간들 부합을 여전히 뛸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눌림 구간을 줄 거냐. 그렇다면 주력은 아래 구간 매수에 윗 구간 매도겠죠.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미장을 기다리는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여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가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은 하고 저희가 아마 한 19시부터 매수를 잡았을 겁니다. 여기서 잡았죠. 저희가 리딩. 그래서 1차, 그 다음에 오늘 이걸 넘어갈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직은 저가에서 되돌림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들었고요. 올라오면 매도가 아직은 주력이겠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가 테스트하다 무너졌기 때문에 고가를 안착하기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저가 지지력을 아직 완전히 깨야 될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되돌림을 주는 구조다. 그래서 그걸 또 미장에서 혼조세 들고 싸우는데 그러면 오늘 주력은 뭐겠습니까? 2580지수 위에서 매도 치는 것과 그다음에 하방 경직에서의 단타 매수 노리는 거. 그래서 전체 부합을 보는 거다. 단 우리가 지금 확정하지 못하는 건 중심에서의 추가적인 방향을 오늘 올려놓는 윗자리 부합일 거냐 아랫자리 부합일 거냐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고 못했다 해서 못 먹은 거 아니죠. 매도를 노리고 아래쪽에서 매수를 잡고 지금은 익절을 잡고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매수를 시도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열어두고요. 익절이 된다면 얘네들은 그다음에 위에서만 매도를 그냥 대기하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자리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매도로는 괜찮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들 오일 같은 경우는 $51 초반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오늘 눌렸던 이 구간 윗자리를 한번 출렁거려서 전체적으로 시황을 바라보는 위쪽 보합일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매도를 유지할 거냐인데 추가적인 매도를 유지한다 해서 얘네들이 급락을 주는 걸 좀 보긴 그렇습니다. 일봉상에서 한번 볼게요.
한마디로 오늘 지지라인데 지지될 만한 혼조세 구간에서 멈춰있는 상태고요. 상단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도를 쳤겠죠. 안 봐도 뻔하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를 바로 치냐,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한마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반등을 한마디를 더 해주면 윗구간에서부터 다시 매도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매수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잡던지 그러겠죠. 한마디로 얘네들 리스크 관리를 하기도 좋죠. 얘네들이 바로 빠지면 어차피 추가 매도를 지금 당장은 못 먹을 수 있으나 추세가 이번 주에 다시 난다면 다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혼조세 뛰다가 윗구간으로 오면 저 윗구간에서는 매도는 어차피 중심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슈들이 매수에 대한 우호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매도에 대한 악재 이슈도 있죠. 그 말인즉슨 그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걔네들 고가에서는 악재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가에서는 지지력 호재 이슈를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고가를 시도하다 무너졌다. 그리고 추세를 깼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등 시에 추가 매도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반등 시에 매도를 노리면 된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하단부 지지력은 있지만 우선 중요한 건 이거죠. 얘가 빠진 다음에 윗구간을 돌파할 만한 명확한 이슈는 없다. 하기 때문에 올라온 애들은 매도를 노릴 구간이지 이 부근 위부터는 반등 매도가 오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좀 열어놓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2580 지수 위로 올라왔을 때 오늘 내일 매도를 주력으로 노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업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눌림시 매수에 대한 전략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로 공략하기 좋은 그 가격대를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2580 라인에 대해서 좀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니까요. 현재 부근에서의 포지션 전략을 잘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S&P는 25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580 라인대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적인 부분 잘 보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지금 현재 눌린 구간인데 이 눌린 구간에서 아직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좀 가능성을 염두를 해보시고 매수와 매도 이 두 포지션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빠르게 외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전화 연결 통해서 외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박나경입니다. 네, 소식 전달해 주실까요? 네, 지금 개장 3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CNBC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 속에서 지수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중국과 또 세계적인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지금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은행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전 시티그룹도 그렇고요. 이제 은행주를 시작으로 이제 기업 실적 시즌들이 이제 쭉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티그룹도 지금 1% 넘는 지금 개장 전에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 다른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은요, 2018년도 사실은 이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S&P 같은 경우에 이 12.6%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좀 상황이 좋았지만 4분기부터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시즌에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2019년에 경기 둔화 때문에 3% 이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오일 가격은 여전히 이 저가세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제 12월 수출 그리고 수입 이 수치가 지금 낮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또 확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 마켓워치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의 이런 무역 수치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마켓워치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런던 캐피털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 낮다라고 얘기했고요. 애플의 하향 가이던스 이런 발표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역시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내놨습니다. 10% 정도의 실적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지난 분기보다 좀 낮은 수치고요. 하지만 여전히 강한 수치긴 하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무역전쟁 이슈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세계 경제 둔화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이 수치면 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감산에 대한 효과는 연환산될 것이다. 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연중 내내 이런 부분을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셧다운 계속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기다렸는데 빨리 협상 테이블에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편 15분이면 종료될 수 있다. 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장벽을 설치하면 범죄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트위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그지만 55%는 셧다운 책임은 트럼프에 있다라고 지금 조사도 되는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좀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한편 이제 터키와의 또 지금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쿠르드 공격할 시에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상황을 알리면서 터키에게 경고를 내놨고, 터키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또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까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양한 외신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갔습니다.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한 지 1분 넘게 지나간 상황인데요. 자, 일단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73%의 하락과 S&P 500도 역시나 0.83%의 하락세, 나스닥도 역시나 0.88%의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74포인트가 넘는 하락으로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수 선물 쪽도 함께 보시죠. 먼저 본장 개장 전부터 S&P와 나스닥은 지수 선물 쪽에서는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S&P 500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573.50포인트로 0.86%의 하락세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1% 넘는 하락으로 6,545포인트 선으로 1.07%의 하락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큰 소식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들에 대한 우려감도 덧붙여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님이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셨는데 3대 지수 하락 출발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 안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우선은 거기서 안착 시도를 하다 무너진 그림들이죠. 그러면 차트 좀 보겠습니다. 우선 2568지수에서 반등은 노려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구간들 보합 정도 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오늘 중요한 게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51달러 10대 안착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나스닥은 6550지수 안착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2575지수 안착이냐 아니냐. 다 사인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매도 드렸고, 그 다음에 저녁 7시부터는 반등 매수인데 이 자리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좋은 자리 매도를 기다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도를 하다 미장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저가를 바로 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를 깨기 전에는 지지력을 받아낼 거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동그라미 구간들 혼주세를 뛸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저가 거의 붙어서 멈춰서 이렇게 혼주세에 뛸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지지력 테스트를 온 거죠. 매수를 시도하는데 힘이 약해서 저가를 다시 깰 수 있는지 시도한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2568지수 부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사인드린 게 유로 같은 경우는 매도,
한 번 더. 그 다음에 지수도 매도, 그 다음에 크루드 매도, 그 다음에 골드는 눈치 봐야 되니까 1290달러 중심에 두고 보합 혼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유로는 아직 멈춰 있죠. 하방 경지로 멈춰 있고 반등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시장이 아직 약세 국면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출렁거리고 있는 거죠. 급하게 내려와서 반등 주고 하지만 묵직한 국채나 얘네들은 우선 눈치를 좀 보고 있고 눈치 본다기보다는 아직 신저가를 다시 낮추기는 하방 경직이 아직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방 경직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보합 혼조세를 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직은 눌림세다. 그래서 이 구간들 내에 있을 때 얘네들은 혼조세를 띄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겁니다. 아까는 매수 시도를 했기 때문에 매수 시도를 열어놓고 크루드 오일은 51.80대 부근에서 매도,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6,580 지수 부근에서 매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까 2,580 지수 부근에서 매도, 이런데 얘네들이 시도하다 깨져버렸죠. 그러면 매도를 못 잡았으면 얘네들은 저가 지지력에서 오늘 단타 좀 보다가 걔네들을 잊혀잡고 끝나면 다시 이제 위에서 기다리는 매도가 좀 더 낫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유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전주는 계속 매수만 잡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는 상방 경직에 올라오면 매도. 그래서 금요일, 목요일 전체적으로 이번 주까지 쭉 밀리는 것만 봐라. 매수가 아직 금요일, 목요일 날 좀 셌었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매수는 절대 안 본다. 밀려야지 갈 수 있는 애들이고 밀려서 출렁거린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밀린 이후에서 이틀 정도는 밀렸죠. 금요일, 월요일까지 밀린 상태에서 아시아 시장부터 밀린 애들이 추가 하방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춰버리면 저가 지지력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수를 노리는 게 낫고, 그 다음에 S&P는 아무래도 좀 매도가 좀 더 약하겠죠. 우량주들 위주니까.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더 셀 거고, 그래서 나스닥은 매도를 신저가를 깨고 그 다음에 다시 안착한 걸 보고 하신 게 낫고,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저가 지지력에서 되돌림 보는 아래 구간들 이렇게 띄고 있죠. 이런 부합들을 보신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윗자리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확정을 짓고 이 자리 안 온다 못 온다 이걸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방 경직에서 지지가 되면 오늘 아니더라도 또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열어놓으시고요. 아래에서 되돌림을 보다가 걔네들이 짧게 익절이 돼버리면 위에서 매도를 대기하시고, 걔네들이 성공을 하면 끌고 가서 위에서 다시. 그래서 주력은 반등 시 전반적인 흐름도 약세를 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명확하게 그림상으로는 우리가 먹을 건 있으나 얘네들이 이렇죠. 금리 인상도 경기가 좋아야지, 경기가 좋으면 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긴축을 늦춰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에서는 호재, 고가에서는 악재다. 이렇게 해서 보수적인 분들은 확산의 위아래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공격적이신 분들은 수렴해서 분할대기를 하고 보시는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얘네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를 깨고 반등을 주죠. 그 다음에 S&P는 저가를 깨지 않고 반등을 주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의 특징들을 좀 더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전반적인 시장을 이해하기가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68부근의 지지 발생 시 단기 매수에 대해서 가능성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저가 이탈도 바로 좀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개장과 함께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이 지수 전략은 시장 전반을 좀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 좀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도 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요, 일단 전일장이죠.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1%에 넘는 하락을 이어갔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1% 이내로 좀 돌아왔는데, 지금 외신 쪽에서 저희가 또 개장 소식이 좀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좀 외신 소식 듣고 이어서 두 번째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은 캐스터. 네, 오늘 개장 소식입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Poor Earnings라고 해서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오늘 3대 지수 하락 출발을 하게끔 이제 견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이 증시를 짓눌렀다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다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이제 동일한데 데이터 트랙이라는 곳에서의 이런 이야기, 새로운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또 이번 주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이런 시작은 시장의 올해 첫 번째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상황은요, 이제 9일 앞으로 남은 이제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죠. 이 부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시작은 시장의 첫 도전 과제다라는 그런 외신 쪽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의 하락폭보다는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51.18달러 선으로 1% 하락 내외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오일 전략도 세워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자, 일단 오일도 업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 뭐 최근에 증시와 오일 가격의 좀 연동성이 좀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업에 대한 의견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실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의견이죠. 얘네들은 오늘 뭐 제가 금요일 날 얘네들 51.60까지 매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애들은 얘를 깨지 않고 매수를 줄 거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오늘까지 매도를 50.50까지를 연다. 그래서 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래서 52.2050 못 넘고 50.50까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매수에 이제 저희가 오기 전에 얘네들 매도를 한번 쳤는데 얘네들 80까지 밀릴 거라고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수익을 다 내지 못하고 왔었는데 실제적으로 밀렸다 다시 가고 있죠. 얘네들의 관점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가는 애들은 한번 눌렸다가 이 구조 내에서 다시 51.70대 80대를 확인하러 갈 거다. 그래서 매도는 51.70 위부터 대기를 하라. 그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구간 51.10대를 안착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었고 오늘은 50.50까지 와서 그 다음에 51점 초반까지 주고 보합을 뛸 거냐 위에까지 가서 위에서 보합 뛸 거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 지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계속 매수 시도하는 중입니다. 하기 때문에 매수를 열어놓고 매도는 더 위에서 보셔야 되고 가든 못 가든 열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수를 우선은 먼저 관점을 보시고 매도를 치신 분들은 한마디 더 올라왔을 때 다 보라 그랬죠. 그래서 크루드오일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매도가 안 잡히더라도 매수를 여기까지 계속 시도할 거니까 얘네들은 저가를 깨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도하겠죠. 그리고 이미 51.50을 지지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여튼 고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나 뭐 이런 거죠. 전반적으로 매도를 더 가도 될까? 이러면서 매도는 가기 힘드니까 저가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고가를 넘어가기에는 얘네들이 세력들 볼 때 눌림인지 중간 추세 매도를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눌림이 끝난 건지를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혼주세 뛰면서 좋은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 매수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도 보면 생각보다 돌아서 막 반등하고 뚫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다 저가 깨고 다시 돌려버리고. 그래서 아직은 매수를 시도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유럽장에서 찍은 저가 지지력에서 혼주세를 든다. 그래서 그 혼주세가 많이 갈 거냐, 적게 갈 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장은 미장 초반까지 해서 리딩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구장창 저가에서 매수를 잡아서 우선은 본다. 그걸 다 못 먹더라도 우선 본다. 그리고 좀 애매모호하면 익절을 하고 다시 최고 위에서 대기를 한다. 그 구간들은 아까 다 지정해드린 오일 같은 경우는 51.7080대 그 다음에 분할 자리를 굳이 하나 보자면 52.20대가 되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51.70 자리를 가면 이제 그때부터 별로 힘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다가 꺾이는 거가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우려하고 보자면 그거는 51달러를 깨는 거. 그래서 오늘은 51.05부터 10 사이를 안착해서 놓을 수 있느냐 미장에서 그거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아까부터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다시 매수를 시도해서 1차, 2차를 본다. 가다가 익절이 되면 매도는 무조건 51.70 위에서만 본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여는 거죠. 그래서 저가를 잘 못 깨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림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수하고. 그래서 얘네들 확인은 처음에 이렇게 친 애들은 저가를 잘 못 깰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 테스트를 아직은 계속 하는 도중이고, 미장 초반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정 못 넘어가겠다 싶으면 그때 매도를 치러 오겠죠. 그래서 그때 깨졌을 때 전에는 우선은 매수를 계속 인정해주고 본다. 그래서 매수 시도하는 시간이고 저가를 더 깨고 가기는 부담되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여전히 미장 초반까지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매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매도는 51.70부터 80 사이. 그 다음에 매수는 뭐 얘네들 저가를 오늘 깨지 않고 본다면 지금 한 80대는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한 50.55대. 그러니까 얘네들 돌파를 못하고 갑자기 그림들이 이상해진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 자리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사인 드렸듯이 매도의 매수 시도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합 구간들 아래는 20개 여분의 오차, 그 다음에 위에는 52달러 초반까지 오차를 두고 얘네들이 핵심 보합이다. 그 관점 변함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있어서는 뭐 이전부터 할 전략이 저가에서 좀 매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라라는 전략을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이 매수세가 51.70, 80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또 매도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적으로 보셨을 때는 50.55달러까지 대한 부분 열려 있는 가격대 확인하시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51.23달러입니다. 이 좀 회복세가 51.70, 80까지에 대해서도 매수세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위쪽으로의 51.7080과 그리고 다시 51.7080의 매도적인 부분으로 50.55달러까지의 가격대 라인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외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은 캐스터.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다시 60달러대로 하락했다라고 브렌트유 가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12월 수출입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브렌트유가 60달러대로 다시 하락했다는 소식이 이제 첫 번째로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와 또 그에 따른 이제 에너지 수요 하락 전망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줄리어스 베어에서는요, 수입과 수출 지금 모두 이렇게 부진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전망 내놨고요. 분석과 함께 오원다 측에서도 오일 가격 부분이 중국의 경제 성장의 약세를 짓눌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한편 이제 무역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바로 이것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편 로이터 측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이 물론 좋지 않지만 중국의 이런 이제 원유 수입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내놨습니다. 사실 12월 중국의 원유 수입이 전년 대비 30% 급등했다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펙 측에서는 1월 달에 이제 구체적인 이행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사우디 에너지 장관도요. 오일 시장은 지금 on the right track이라고 해서 올바른 지금 경로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정이 됐던 4월 이런 회담 외에 추가적으로 그 전까지 회담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내놨다는 소식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4월 회담 외에 추가 회담이 좀 필요 없을 것이다라는 에너지 장관 쪽의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슈 빠르게 좀 점검해드렸고요. 상담 내용도 저희가 또 빠르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질문이고요. 끝자리 5864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천연가스는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천연가스 질문 주셨는데 최근에 천연가스의 변동성이 정말 상당했죠. 오늘 지금 갭상승하면서 9% 넘는 상승으로 3.44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3.00 가격대 라인에서 지금 또 갭상승했는데 이후에 가격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희가 리딩할 때 제가 이 자리를 언급을 드렸는지 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정도면 반등 충분히 해주는 정도예요. 제가 아래 이 구간들 저가 지지력에서 얘네들 채널 인지를 하고 얘네들 매수를 롱포로 한번 잡았었거든요. 근데 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익절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얘네들 이제 중간에서 싸우는 걸 좀 봐야 되겠으나 제가 얘네들 처음에 노릴 때 얘네들 갭을 보정하고 윗구간들 이런 구간들 쳐본다.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하는 3,430 지수나 3,330 지수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머물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번 정리를 했죠. 이 안에서 아마 제가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가능성은 우선은 이런 구간들을 한번 테스트해 그 다음에 중심 라인들 가능성을 보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오일은 이제 뭐 눌림에서 $60를 시도하려고 노력은 하나 얘네들 오일이 갈 때 내추럴 가스가 좀 많이 약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가스가 지지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의 고가 테스트를 해도 될 만한 시점에서 크게 밀렸기 때문에 아래 하단부 이제 지지력 와서 얘네들 다시 되돌리는 거 보는 거죠. 자, 매물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이 좀 길어지는 이유는 아직 사실은 확신은 아직 잘 못 갖겠어요. 그림은 아래쪽 채널을 지지해서 얘네들을 다시 급등을 노릴 수도 있겠다. 그거는 말 그대로 소설이고요. 저한테는 아직은.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크루드를 지금 헷갈려 하는 게 제가 얘네들은 $60까지 59달러까지 확인하러 갈 수 있다. 근데 좀 급하게 올라간 애들이 얘네들은 막힌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보는 거거든요. 이 막히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여기 구조 내에서 끝날 거냐. 어차피 가로저항 혼조세면 혼조세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빠진다는 건 전반적으로 지수도 약해지고 모든 차트들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 확인을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신을 못 가져서 얘네들이 저가 확인하는데 얘네들 혼자만 급등할 일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쟤네들이 하면 뭐 유로하고 달러 강세, 유로 약세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얘네들 돌파할 걸 선재 네가 어느 정도 확신하냐 그러면 나는 좀 미지수로 본다. 아직은 좀 얘네들 돌파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달, 두 달을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가능성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얘네들 단기적으로 얘네들 안착 시도를 해서 안착했다 그래서 얘네들 바로 급등을 볼 수 있냐 그러면 뭐 얘가 혼자 전반적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겠죠. 뭐 지금 기후가 뭐 많이 추워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뭐 11월 12월 그래서 뭐 2, 3월까지도 반등을 계속적으로 크게 노리는 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호재 이슈는 딱 한 가지. 급등한 이후에 많이 눌렀으니까 이제 저가 더 이상 안 가도 되잖아. 그럼 이제 갈 때가 얘네들 테스트밖에 없잖아. 그래서 가라. 이거 제외하고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전반적인 다른 차트의 연동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 구간들 이 정도 좀 갔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지지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혼조세를 띄면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다른 종목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확신을 못해서 이 구간들에서는 익절을 하고 보신 게 좋고 만약에 신규 매수로 하시겠다면 3,119, 3.119 이 지수들을 기다렸다가 여기를 기다렸다가 배팅 들어간 게 좀 더 낫겠죠. 3.0 지지력을 보고 그리고 얘네들은 일봉상에서 이 정도의 오차 같은 경우는 크루드오일도 이 정도 배팅하다가 무너진 거고 나스닥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런 저항들 보고 무너진 거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돌파 시도를 바로 보지 마시라. 항상 저가 지지력에서 돌파 시도, 그 다음에 눌림에서 돌파 시도, 그 다음에 다 넘어간 다음에 눌린 다음에 돌파 시도. 네, 이게 진정한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에도 좋다. 한마디로 결론은 여기서 추가적인 그림들은 제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림이고 지금 시황적으로나 전반적으로 확정하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걸 보시려면 눌림에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뭐 다양한 흐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또 마스터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신세계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들어볼까요?
네, 항상 아쉽습니다. 저도 전반적인 흐름들 많이 거의 대다수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아쉽고 매매도 아쉽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아쉽습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응에 좀 더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모르면 보합, 그다음에 보수적이면 확산 보합입니다. 그거에 대한 수익을 안 줄 확률보다는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잘 짜서 또 한 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수익들 내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신세계 1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